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지난 시간 김헌영 강원대 총장과 함께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총장님 다시 모시고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대 부하기를 함께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현황 파악을 했고 일부 이제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경상북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어떤 그 지역의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 서희동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지난 2000년 이후 경북 지역 대학 4곳이 폐교했고 2023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결과 경북 지역의 대학 10개 학과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경북도를 찾아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경북도는 똑똑한 사람이 지방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남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학 지원 체계가 바뀌면 지자체가 직접 유망대학을 육성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기업과 연계해 대학을 지역 수요에 맞는 전문 인재 양성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대학들은 경북도의 대학 지원이 4년제 대학에 집중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경북도의 교육 대전환 정책이 지방대학 시대를 이끌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한 서희동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동 기자. 네, 서희동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경상북도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경북도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시군 일대학 지역 특화산업 육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각 시군마다 특화산업을 육성하는데 여기에 대학을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월에 국가교육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경북도는 지역대학과 기업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고용률과 제품 사용화로 평가받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경북도는 교육부가 주관한 지역혁신 중심대학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은 지금까지 교육부가 주도하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지방대학과 함께 육성하겠다는 경북도의 정책 추진에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 기자, 그중에서 가장 알맹이 있는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요. 경북 영주시가 지역대학의 캠퍼스를 찾아가서 전입창구를 만들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타 지역 청년들이 영주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매년 주거비 100만 원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지역대학의 입학을 유도하고 또 시의 청년층 인구도 늘리겠다는 목적입니다. 실제로 3월 기준 영주시 인구는 2월보다 348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원금만 받고 떠나버리면 예산만 낭비하게 될 텐데요. 현재 영주시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최종 승인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의 미래의 핵심 먹거리로 생각하고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일자리 10,000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지역대학에 베어링 관련 학과도 신설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역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또 지방대학을 지원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대학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총장님 어떻습니까? 이 경상북도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만 강원대 역시 강원도하고 협업할 일이 많죠. 어차피 네,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되니까요. 아마 경상북도의 예에서 보듯이 경상북도가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서서 도지사님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함께 토론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네. 현재 지역의 여러 가지 소멸 위기의 문제나 지방대 위기의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지방대와 지자체가 협력 관계에서 네.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강원도의 경우에도 작년부터 RIS 사업이라 그래서 네, 라이즈. 그
강원대가 총괄대학이 돼서 그 강원도지사와 제가 예.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네. 지역의 현안 문제, 대학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예. 또 강소 뭐 특구라는 어떤 사업을 춘천에서 추진 중이고 네. 저희 대학에서는 강원도와 함께 또 열린군대 사업이라 그래서 예.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창업 교육, 취업 교육을 합니다. 뭐 드론이라든지 AI, AR, VR, 로봇, 3D 프린팅 같은 것을 군인들을 1년에 한 100명 이상을 교육을 해서 네. 또 저 군대 제대 후에 어떤 사회로 이렇게 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라든지 휴전선이 있으니까 이제 접경 지역이니까. 또 적경 예. 지역에 이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인제 양구 화천에 온라인 교육장을 만들어서 네. 군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강원대학교에서 교육 그 아이템들을 그 원격 교육으로 보내서 그 주민들을 교육을 한다는 등 이 지금 지자체와 함께 그 지역을 어떤 다시 한번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대학과 예. 그 강원도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취업을 그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더라도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하고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대학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실 뭐 상위 뭐 그 권에 있는 기업들도 전부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뭐 여러 산업들도 보면 심지어 평생교육 기관도 한 7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도권에 있다고 보면 되죠.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자기의 어떤 교육의 기회나 아니면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참여의 어떤 그 의욕으로 예.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 인구를 지역에 정주를 할 것인가 네. 해서 그동안 지자체나 지역 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일자리를 그냥 단순하게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기업은 거의 뭐 목숨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가서 뭐 어떤 조그만 어떤 세제 혜택이나 부동산 혜택을 가지고 예. 기업을 한다고 해서 이 기업의 성공과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지역의 대학이다. 지역의 대학이 얼마나 그 지역 그 대학 주변에 있는 기업에 그 아이디어를 주고 예. 연구 역량을 제공하고 인재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바로 기업들이 지역으로는 어떤 유인책이고 네. 또 기업들이 오니까 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그 기업에 또 취업을 하게 되고 네. 이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지역 대학이다. 바로 그러니까요. 지역 대학이 그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의 출발점은 그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 대학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뭐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기자를 뽑으려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 이제 그 신방과 교수님한테 이제 요청을 드렸더니 아유 학생들이 다 전부 서울에 있는 언론사를 가려고 그러지 지역으로 안 가려고 그런다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좀 실망을 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너무 억지로 예. 그 학생들한테 지역 기업에 가라고 예. 할 수는 없는 입장 물론 아니겠습니까? 뭐 직업의 선택이라든가 그럼요. 학생의 그럼요. 자유죠. 예,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회 구조, 사회적으로 어떤 아주 적절한 분산 정책, 균형 발전 정책으로 예. 좀 다양하게 지역이 어떤 예. 다양한 어떤 분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 예. 핵심에 예. 지역에 있는 앞에서 뭐 대학이 많다고 했는데 그 많은 대학들이 예. 지역 혁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예.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제 많이 들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텐데 코로나를 3년을 거치면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줄은 게 현실이고요. 네. 앞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좀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예, 있죠. 학력 인구가 감소하니까 대학이 이제
캠퍼스가 비어지죠.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 하나가 평생교육이다. 즉 앞으로는 산업이 급변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평생 직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이 계속 재교육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직장인 대상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직장인들이 직업을 바꿀 때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예. 그래서 뭐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거를 대학이 제공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것이고 현재 평생 교육은 뭐 취미라든지 뭐 이런 거지만 예. 앞으로의 평생 교육은 직업을 직업을 바꾸기 위한 예. 교육. 예. 그 두 번째 바로 외국인 유학생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대학도 살리고 예. 또 우리나라 기업의 일손을 좀 부족한 그렇죠. 일손을 노동력. 메꾸는 것 방안으로서도 외국인 유학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그래서 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에 대한 어떤 규제 뭐 완화. 규제 완화. 예. 또 심지어 뭐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는 그 가족들한테 비자를 취업 또 줘요? 비자 같은 거를 줘서 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 싶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대학의 위기도 좀 극복을 하는 좋은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말이죠.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걸 보니까 10년 뒤에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 40만인데 50만으로 늘리겠다.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네. 유학생. 그리고 일본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게 20만인데 이걸 10년 안에 50만으로 현재 30만인데 50만으로 늘리겠다 그래요. 이건 선진 어떤 여러 가지를 외국 가서 배워오게 하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지방대 위기도 또 극복을 해보겠다는데 우리도 유사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네. 어떤 계획인데요. 특히 일본은 제가 듣기로 그 일본 학생들은 외국으로 잘 안 나가려고 원래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업을 하면 예. 일본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이 지나면 그 회사에 또 유럽이나 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렇군요. 예, 좀 예. 설득도 많이 하는 예. 편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안 나가려고 예, 하니까. 그래서 예. 우리 그 한국 학생들한테 일본 기업에 취업하면 기회가 온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뭐 일본의 어떤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 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거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예. 그 인구 감소가 율은 떨어졌지만 예. 양적으로 보면 작년에 한 70만 명 정도 예. 인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나고야 시가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인구 감소가 역시 심각한 나라인데 뭐 1억 3천만 명 가까이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더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감소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 예. 이렇게 되는데 그 아마 외국인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 이제 미래 사회는 글로벌 사회니까 예. 아마 제조업체라든지 어떤 그 근로자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예.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혹시 그 자국으로 와서 그들이 공부를 하고 또 취업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선순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글로컬 대학 그 이제 정부가 네. 1,000억을 5년 네. 동안 네. 투자해서 30개 지방 대학을 선정을 해서 이제 지방대를 살리는 이런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30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지방 대학들은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사를 지금 시킨다 뭐 이런 뭐 비난도 있던데. 그런 어떤 교수 노조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의 그런 여론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글로컬 대학이 교육부가 의도한 바는 네. 결국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네. 지역에서 네. 즉 벽을 허문다는 것이 글로컬 대학의 핵심 취지라고 한다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주변 대학들과 공유라든지 네. 연합 체제를 구축해서 그 같이 공생하는 어떤 그런 네. 어떤 관계에 있어서 끌고 간다.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글로컬 대학에 주문하고 있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 선정되지 않는 대학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나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것은 예.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거는 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생존의 법칙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예. 별도로 뭐 지금 라이즈 체제라는 것이 고등교육국이라든지 고등교육과를 만들어서 이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아까 네. 앞에서 보여주신 경상북도 같은 데서는 예. 뭐 상당한 예산을 그 책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5년 동안 1,000억이란 예산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대학이 그 완전히 개혁을 하고 뭐 선도적인 어떤 역할로 가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대학입니다. 네. 5로 나누면 1년에 한 200억 200억. 정도니까요. 예, 30개로 나누면 예,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대학마다 1,000억이니까. 아, 대학마다 1,000억입니까? 대학이 예. 1,000억이니까 예. 당연하죠. 그러면 뭐 1년에 200억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 지방대가? 200억이라는 돈이 저희 예. 강원대 같으면 예산이 5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1년간 5천억입니까? 예. 그러니까 200억이라는 돈은 뭐 건물 하나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예, 대학의 단위를 제가 몰라서 예, 생각보다 네. 그렇게 뭐 막대한 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1도1 국립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뭐 일각에서는 뭐 문희만 통합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 강원대학교는 2017년부터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 간의 어떤 1도1 국립대학을 위한 여러 가지 뭐 11자형 교양교육 벨트, 그다음에 뭐 1도1 국립대학을 위한 양해각서, 예. 공동추진단 이런 노력은 해왔습니다. 예. 해왔는데 이번 글로컬 대학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대한 개혁을 기반으로 한 예. 지역에서의 세계적인 분야를 갖춘 대학으로 이제 나가기 위한 그 사업입니다. 예. 거기에 그 대학 간의 연합, 예. 공유, 통합을 해서 크리티컬 매스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 지역 내에서 경쟁 관계보다는 네. 서로 공유하고 연합하고 통합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 사업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 1도1 국립대학이라는 이 허울을 덮어 씌워서 내부의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겠지만 예. 사실은 뭐 일부 통합, 일부 연합 또 여러 가지 공유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예. 극대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등록금도 올려야 되고 정부 지원도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뭐 학과를 폐과를 한다든지 뭐 통폐합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특성화, 그 지역 대학이라면 그 지역과 그 상생할 수 있는 그 지역 산업과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어떤 예. 특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특성화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학마다 그러면.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분야가 특화된 분야라고 하는데 목재 산업이 특화된 지역이라고 하면 예. 목재 분야의 경영학과, 목재 분야의 공대, 목재 분야의 세분화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네. 그 목재 분야로 어떤 특성화를 여러 과가 해나갈 수 예. 있고 또 평생교육도 예를 들어서 그 분야를 그 직업을 갖고 싶은 분들은 예. 그 지역에 내려가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그 재교육을 받는 예. 뭐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충분히 예. 가능하고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어떤 우리보다 한 2배 정도의 대학 수가 있는데 인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이상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예. 그 대학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렇습니까? 네. 아주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입학생이 500명 이하, 그 학생 수가 2,000명 이하 정도 되는 대학이 소규모 한 학교군요. 400개 정도 예. 정도 되니까 그 뭐 지역의 식료품이라든지 예. 지역에 왜 뭐 특화된 음식이라든지 예, 이런 예. 것마다 그 대학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네. 지원을 하고 서로 상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거점 국립대 같은 예. 거대한 어떤 뭐 백화점 같은 학과를 거느린 대학도 있는 반면에 지역의 사립대들은 네. 강소대학으로 하고 네. 국립대가 뭐 교육 과정 같은 것을 교양교육이라든지 기초 과목은 제공을 하고 예. 이 일반 어떤 특성화된 분야를 사립대가 집중을 한다면 아마 국립대와 사립대가 서로 공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역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는 지원을 더 해주고 물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사립대를 조금 규모를 줄이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 대학으로 좀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대학의 같아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흔히들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에서부터 지방대가 이제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인데 지방대가 살아야지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강원대를 잘 그 명품 대학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강원도로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강원도가 또 큰
그게 발전을 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원대 김원영 총장님 모시고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방대를 살려야 우리가 지방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 전체를 살린다는 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방대 위기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집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